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그런데 그 순간 혼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4세, 50년 넘게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태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가 정말 아무 전조 없이 건강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그 상황이 혼자일 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당에 사시는 77세 이정순 님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느 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와서 순간적으로 심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정희 님이 떠올린 건 몇 년 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단 10초의 생존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정확히 따라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놀랍게도 심장 근육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죠. 여러분,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 살 수 있는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단 한 가지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단 10초 행동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심장은 단 몇 분 안에 멈추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은 미리 눌러 두시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법, 그리고 그 생명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습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란 장기는 고장 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이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심장은 조용히 망가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도 속에서는 서서히 문제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 혈관이 심장에 연결되어 있으니 결국 심장까지 무리를 주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건 마치 물이 지나가는 고무 호스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심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꼭 가슴이 아프다는 느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따라 소화가 안 된다, 왼쪽 어깨가 묵직하다, 숨이 조금 찬데 감기 기운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증상들이 심장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가빠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종태 님은 어느 날 어깨가 묵직하고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고 하루를 넘겼는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제야 병원에 가셨습니다. 결국 심장혈관이 90%나 막혀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종태 님은 지금도 그때 하루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십니다.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금방 죽기 시작합니다. 뇌는 산소 없이도 몇 분은 버틸 수 있지만 심장은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쓰러지기 하루 전부터 이미 몸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넘긴 겁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가슴 통증 대신 단순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만 느끼고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 통증을 관절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곤하다 느껴질 때도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지는 않은지, 어깨가 묵직하면서 가슴까지 답답해지지는 않는지, 숨이 짧아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느껴진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장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장기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내 몸의 느낌 하나하나를 더 예민하게 살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가슴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심장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몸의 사소한 변화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심장마비가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응급 행동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침을 반복해서 하는 것, 다시 말해 기침 생존법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기침을 한다고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와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멎으려 할 때 기침을 통해 흉곽의 압력을 높이면 심장의 일시적인 펌프 작용을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침할 때 생기는 압력으로 심장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스스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떨리거나 멎기 직전에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뇌로 가는 산소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신을 잃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 바로 기침 생존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배와 가슴에 힘을 줘서 길고 강하게 기침을 내뱉습니다. 목소리만 내는 약한 기침이 아니라 속에서 쥐어짜듯 숨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강하게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2초에서 3초 간격으로 최소 10초 이상 반복합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김성분님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예전에 들은 기침 생존법이었다고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침을 몇 차례 반복하자 통증이 살짝 누그러졌고 바로 119에 전화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장 근육 손상 없이 회복하셨고 지금도 그 10초가 생명을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상황에 통하는 건 아닙니다. 의식이 또렷하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미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졌다면 기침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땐 무조건 자세를 안정시키고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약하게 기침하거나 한두 번만 하고 멈춘다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기침은 심장을 대신해주는 펌프질입니다. 적어도 몇 차례 이상 정말 강하게 반복하셔야 산소가 뇌까지 도달하면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앉은 자세에서 등을 기댈 수 있는 벽이나 의자에 몸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러움이 올 수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평소 지식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심장 이상 시 깊게 숨 쉬고 강하게 기침 반복이 한 줄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도 메모지로 붙여두면 더 좋습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딱 10초만 기억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침 생존법을 알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미리 알고 피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단 몇 분 사이에도 생사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움직이려는 행동입니다. 증상이 오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옷을 챙겨 입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택시를 타러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심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산소 소모가 갑자기 늘어나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결국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6세 정순애 님은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서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시려다 택시 안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병원 도착 전 심정지가 왔고 응급처치로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장 기능에 큰 손상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앉아서 안정된 자세를 취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자 계시다면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근처에 가족이 있다면 즉시 불러야 합니다. 병원에 직접 가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거나 약을 임의로 먹는 행동입니다.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물을 찾는 분들 많으십니다. 또는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서둘러 여러 개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삼키는 기능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약도 전문가의 지시 없이 복용하면 오히려 심장 박동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3세 고영현님은 답답한 느낌에 물을 벌컥 마셨다가 기침을 하면서 물이 기도로 넘어가 심장보다 먼저 호흡 곤란이 왔고 그 때문에 응급처치가 늦어졌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는 행동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남에게 걱정 끼치기 싫고 예전에도 이러다 괜찮아졌던 기억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은 몇 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아진 게 아니라 심장이 마지막 신호를 보낸 뒤 조용히 멈추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은땀, 어깨 통증, 숨 가쁨이 같이 나타났다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무조건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2세 이영래님은 평소 참는 성격이 강해서 가슴 통증이 와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사라진 후 잠깐의 휴식 중에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심장 근육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심장은 참는다고 괜찮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느낌이 왔다면 반응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구조 요청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지킬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기침 생존법과 같은 방법도 결국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응급 대응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황이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드라마에서만 보지만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가 심장마비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곁에서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정을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말보다 먼저 얼굴에 신호가 옵니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눈빛이 흐려집니다. 말을 해도 횡설수설하거나 대답이 느려지면 이미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 눈을 맞추고 말 걸기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정선 님은 남편이 평소처럼 TV를 보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자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병원에 연락하셨고 결국 협심증 초기 진단을 받아 큰 위기를 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눕히지 말고 편한 자세로 기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러질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눕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운 자세가 혈액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세우고 등을 기대게 하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호흡이 편한 자세로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주 머무는 곳에 주소를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에 사는 75세 조영숙 님은 집 전화 옆에 주소와 혈압약 정보, 긴급 연락처를 적어 두셨고 실제로 남편에게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만 구급대원에게 건네주셔서 빠르게 조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기침을 유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침 생존법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 옆에서 천천히 유도해 주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주고 길게 기침하는 것. 이걸 천천히 말해주고 따라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말도 못할 정도라면 기침은 중단하고 대신 호흡이 편한 자세를 유지시켜 주세요. 다섯 번째는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 마시러, 창문 열러, 문 열러간 그 짧은 사이에 의식을 잃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환자의 옆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며 가족 중 한 명 혹은 가까운 이웃이 떠오르신다면 이 다섯 가지 행동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심장마비 이후, 즉 응급처치가 끝난 뒤 가장 중요한 24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도착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겠지. 고비는 넘겼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심장은 응급실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한번 크게 무리를 겪고 나면 몸이 괜찮다 느껴져도 안쪽에서는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실제로 심장 전문의들은 응급 이후 24시간을 두 번째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의 관리가 회복 속도와 재발 가능성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앰뷸런스를 타지 않고 병원까지 걸어갔더라도 지금 몸 상태가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몸을 깨워 통증을 줄이고 활기를 일시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숨이 차거나 통증이 다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4시간은 조용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는 TV도 줄이고 전화통화도 줄이고 가족이나 지인이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73세 이기호님은 심장에 문제가 생긴 다음 날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시장에 나갔다가 길에서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살아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심장을 자극하는 찬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거나 더우니까 시원한 냉풍기를 강하게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가운 자극은 심장과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서 다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샤워를 할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하고 찬물은 마시지 말고 상온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의 신호를 계속 살피는 습관입니다. 괜찮아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 왼쪽 어깨나 등, 턱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느낌, 호흡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증상이 다시 온다면 그건 다시 심장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참고 기다리면 안 되고 병원에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곁에 있는 가족이 24시간 정도는 함께하며 식사는 잘 하는지, 숨쉬기는 편한지, 얼굴이 창백해지진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심장질환은 단 한 번의 응급처치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말 위기를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급 후 24시간 관리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땐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 두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준비가 또 한 번의 심장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심장 응급 상황을 잘 넘기고 그 다음 24시간을 조심히 보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장은 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꾸준한 루틴이 최고의 약입니다. 84세 현역 의사로 살아오며 제가 지켜온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3가지 습관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침 30분 걷기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운동을 미루십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혈관은 움직임이 없을수록 더 쉽게 막힙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30분만 걸어도 하루 종일 심장이 훨씬 가볍고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씩 걷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도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매일 하는 것이 심장에게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설탕, 기름 줄이기 식습관입니다. 심장은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국물 한 모금, 젓갈 한 숟가락이 계속 쌓이면서 심장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키는 식습관은 단순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고 젓갈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고 과일은 하루 2개 이상 넘기지 않고 볶거나 튀긴 반찬보다는 데치거나 무친 반찬을 즐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심장은 확실히 편안해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대전에 사는 80세 오인숙님은 이 습관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고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약봉지보다 반찬이 나를 살리는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밤 심장에게 말을 거는 습관입니다. 이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온 나만의 건강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 내 심장은 어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답답하지는 않았는지, 숨이 차거나 조이는 느낌은 없었는지, 평소보다 피로하지는 않았는지 이 3가지만 조용히 체크해도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산에 사는 75세 이영자님은 이 습관 덕분에 평소보다 가슴이 묵직하던 어느 날 병원에 일찍 방문하셨고 결국 협심증 초기 진단을 받아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내 심장이랑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또 한 번 손상되면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조금씩만 신경 쓰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 식사, 체크. 이 세 가지 루틴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장 관리 방법입니다. 매일 걷고 식단을 조절하며 심장의 신호를 살피는 습관까지 잘 지켜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훨씬 편해질 수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과 논문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세 가지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콩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심장 근육을 보호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삶은 콩은 소화가 잘 되고 속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아주 잘 맞는 음식입니다. 하루에 3숟가락 정도 아침이나 점심에 반찬처럼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익힌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은 심장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생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고 위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신 구운 마늘이나 삶은 마늘을 반찬으로 곁들이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 흐름을 도와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쪽에서 3쪽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무가당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는 심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주스로 마시면 흡수도 빠르고 위장의 부담도 적습니다. 당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토마토 주스를 하루 1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대전에 사는 80세 오인숙님은 이 세 가지를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리는 루틴을 만들었고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약 복용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반찬이 더 든든하다고 말입니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음식이 결국 여러분의 심장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혼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단 10초의 행동법부터 그 이후 24시간 동안의 회복 루틴, 그리고 평생 심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식단까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장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주 천천히 혹은 아주 갑자기 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시작하셔도 좋고 삶은 콩이나 익힌 마늘을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도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뿐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짧게라도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제작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심장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